여기 있는 포스터 미싱 퓨처스 인박스라고 되어 있고 Escape with Best Intend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3년 전에 시드니에서 했던 전시인데 그 전시 제목이 최선의 탈출이라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시드니 영국가 어떤 시드니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토대로 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경력은 저는 주로 요새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편 다큐는 아니고 단편 다큐 2개 정도를 이제 찍었고 이런저런 조금 이렇게 영화제나 온라인 상영 같은 걸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시는 최근에는 그 스페이스 빔이라고 또 이런 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 양조장을 개조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체전을 했었고, 그리고 시드니 전시, 그리고 여기 근처에 그 북촌 한옥마을의 키빈터치하고 거기서도 3명의 여성 작가들과 약간 페미니즘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이 조금 특이한데 원래 이제 미술을 이제 공대 졸업하고 미대 졸업한 다음에 제가 취업을 기자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9년 정도 뉴스원이랑 연합뉴스라는 데서 이제 취재 기자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좀 너무 갈증이 심해져가지고 그 미술에 대한, 그래서 가상묘실이라고 지금 없어진 공간인데 을지로에 그 대한 공간이 또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그 뭐랄까 볼품 없는 공간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익명과 가명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따로 뭐랄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다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한 20년 정도 했던 그거의 후신으로 이제 반짝 다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1회 때 상영을 하고 2회 때는 그 뭐 프로그래밍이랑 뭐 심사랑 혹은 뭐 영화제 전반에 다 담당하는 운영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렉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나 조금 2개의 자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 2개의 자아가 30대 때 되게 충돌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돈을 벌고 어떤 안락한 곳에 있어야 되는 자아도 있고, 혹은 내가 굉장히 정말 독립예술인으로서 미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 같은데,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포맷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미술 쪽에 이제 취업 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아예 기자로 바꿨는데 거기 안에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금방 그만두지 못했어요. 작년에 그만뒀는데 9년이 걸렸거든요. 이거를 탈출하게 된 계기가 저는 미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렉처의 주제가 그런 미술 공동체로서 엮고 묶어서 탈출하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망한 건데 제가 왼쪽에는 이제 기자 시절 사진입니다. 그 얼굴 보시면 좀 저런 얼굴이고 오른쪽은 또 이제 저의 평상시 얼굴인데 이 2개의 자아를 이 왼쪽의 세계에서는 내가 미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1도 못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세계냐면은 뭐 물론 되게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뭐 이렇게 글을 쓰다가 혜림씨 뭐 예술 전공했다면 이 말은 즉슨 그러니까 혜림씨는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뭐 혜림씨 영어도 찍었다면 뭐 이런 이거 이꼴 혜림씨는 여기서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에 오른쪽의 세계에서는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뭘 전공했고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여튼 왼쪽에 그런 뭐랄까 프레임이 되게 딱 단단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에서는 미술이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비정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감췄습니다. 제 활동. 그래서 가명으로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사를 빨리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미술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촛불 시위랑 박근혜 탄핵이 막 엄청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가 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보니까 막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막 나도 저런 거 막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JTBC 막 태블릿 PC 보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제가 갑자기 우발적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아 1학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언론사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히려 저는 이제 2년 시작 때부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랄까 한국적인 그런 조선의 특징들을 뼛속 깊이 경험하면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또 금방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어느 한편으로는 재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하는 건 재밌었는데 그 부가적인 게 좀 됐을 뿐이지. 왜냐면 미술이랑 또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하나를 찾아내고 그 안으로 계속 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죠. 뭐 미술도 어느 부분에서는 좀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노래방에서 중년대 사람들이 같이 블루스를 춘다든지 탬버리는 머리에 뗀다든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차별적인 시선이 무엇인가라는 게 되게 저한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미술과 영화고 이런 독립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사회에서 굉장히 비아냥되는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오신 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기자로 한 9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미술 공동체를 다시 회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거를 회복할 때 그 제가 예전에 을지로에서 비영리 미술공간 가산노실이라는 걸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수많은 친구들과 정말 그 친척 같은 친구가 되면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빠져나온 이야기, 탈출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의 24-2년차 때는 굉장히 내가 이런 소수자 취급을 받는 어느 순간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 자신을 숨겼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가령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드라마를 출입할 때도 있었는데 뭐 OTT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작업 얘기는 일단 기자로서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혜림 기자님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취향이 마이너하시네. 그러면서 자기는 돈 들이고 그렇게 마이너한 인디한 작품 하는 감독들이 제일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 말이 없네. 뭐라고 해야 돼? 내 꿈인데? 할 수가 없고 옆에 선배들 2명 있는데 끄덕끄덕 그렇죠. 그런 건 정말 쓰레기짓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해야겠구나 이거 이제 하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좀 우리나라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상성이나 일반화를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2018년에 가삼노질이라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여기는 을지로 상가에서 일본 출국후 당시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월세가 24만 원이었어요. 보증금도 얼마지? 원래 300달러라는 거를 180으로 깎아서 1인당 60에 8만원씩 내고 관리비도 없고 전기세도 안 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천원가량의 택배가 갔었는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보여드리면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간판이 귀엽죠? 이렇게 간판이 있고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채널 안에서 하니까 또 기분이 뭐랄까 또 참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런 공간이었고 전시를 많이들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첫 전시였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저랑 그 운영진 3명이 가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 저희 전시였어요. 저는 피터 베드로였고 저는 조조큐였고 매체를 다 다르게 했어요. 저는 드로잉을 하고
베트남에서 왔다 이런 홍이엔 이러면서 하고 그때는 뭐였지? 이때는 그냥 캠핑했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SNS가 그때 인스타가 지금도 뭐 되게 좋지만 그때 확 뜨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태그를 밑에 미친샹 30길 서울 현대미술 뭐 현대미술 뭐 맛집 이렇게 해서 미술 맛집에서 다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7번 하니까 진짜 체력이 다 떨어져서 막판에 이제 감출 수 없어 이런 걸 하면서 이거는 포스터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3명이 사실 우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모든 전시 아주 조그맣게 연필로 적어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났던 전시가 하나 있었고 잘 모릅니다. 그 모두가 낚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그 저기 일반 작가분들은 그냥 저희가 이미미 씨 재밌겠네 하면서 이렇게 막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냥 다 지금 우리 챔버 전시도 그런 식으로 챔버 사장님께서 기획자님께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체험 없고 익명 전시를 계속 해가고 사람들을 모아서 대신에 당신이 지금까지 쓰던 매체는 쓰면 안 된다. 완전히 바꾸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연극하는 분도 계셨고 이분은 페인팅 하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섬노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 3명이 이제 맨 오른쪽 친구, 중간 친구, 왼쪽이 저인데 이렇게가 저는 미대를 편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다닐 때 다른 친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10인데 10학번이랑 같이 어울려 다녔고 그래서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고 중간에 있는 친구는 학교 선배인데 약간 학번이 꼬였어요. 제가 같은 학교를 2번을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나이로는 동갑인데 서양화에서는 또 선배였다. 하지만 이 친구는 홍대에서 술을 먹다가 그때 막 춤추는 클럽이 있었는데 약간 그 LP바 그래서 엄청 막 늘씬한 친구가 춤을 추길래 가서 이렇게 와 되게 쿨하다 하면서 이렇게 빈티지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술을 먹고 취해졌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같은 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도 비슷하고 제가 그때 당시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얘도 애인이랑 헤어져서 울고 있었어 둘 다. 그래서 이제 친해졌던 그게 약간 저는 이제 공동체가 될 때 서로 되게 완전히 믿는 관계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나는 여러 번의 공동체를 많이 했었지만 미술할 때도 팀전을 하기도 하고 스터디도 하기도 했는데 완전히 서로 실이 확 묶여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존재가 되게 특별했던 것 같고 처음부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가슴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뭐 이것저것 하고 일 때문에 신경질 내고 막 울고 불면 미안하다 이러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서로 잘 됐죠.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3명의 미술인들이 모여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셋 다 좀 성격이 급했고 약간 좀 직설적인 타입이었습니다. 약간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서운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그 가슴누질 처음에 탄생이랄까 아무튼 처음에 찾았을 때 그 건물이 지금 다 흔적도 없이 부서져가지고 주상 복합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다른 건물을 탐방을 했어요. 어디 좋은 데 없을까 하면서 이런 데도 가고 여기는 용산에 어디지? 용산 쪽에 그 해방촌인데 너무 계단에서 한 발짝만 잘못 가면 죽을 것 같은 4층 높이의 옥탑방인데 그것도 한 가격이 40만 원이었나? 고민하다가 네, 여기를 발견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에 에폭시 깔고 위에 조명으로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쭉 그냥 뜯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다 그냥 멍치로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하고 다 가져서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했었고 처음에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친구가 캐릭터를 재밌게 그려가지고 그리면 제가 그걸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식으로 해서 SNS에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보고 뭔가 했었고 그때 컨셉은 익명성 그리고 SNS로 홍보하다 지인 홍보 말고 아예 그냥 그리고 저작성과 권위 명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에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의 전시 공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의 그룹의 특이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그 그룹의 특이점 한두 개는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그룹의 매력 포인트이자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도 좀 쉬워지는 거고. 저희는 그때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했는데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너무 그 막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 저자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권위적이지 않은 뭔가 창작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작성은 엄청 강조하고 그 뭐랄까 어떤 계보 안에 이제부터 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숨막히고 이제 교수님의 이제 말이 너무 신처럼 다가오니까 그 학부 때는 안 그랬는데 확 좁아지면서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뛰어났고 2명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게 됐고 여기 이제 밑에 이 곱창 캐릭터가 뭐냐면 곱창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처음에 이건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 이거 너무 이건 그렇다 그랬는데 나머지 2명이 절대 선정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여성 되는 게 있는데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얘로 하자는 다음에 저희가 을지로 삼가를 거꾸로 하면 가삼로지을이거든요. 그래서 가삼로지을로 이름을 하고 얘 캐릭터 이름 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지를 이렇게 간판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싸더라고요. 3만 원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에 LED는 저희가 그냥 사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여기 CCTV도 한 3만 원에 달고 밑에 에폭시도 한 10만 원에 뿌렸나? 공사를 그냥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대학원에서 저는 멈추고 그 아우즈이 탄광 끌려가서 제 신분을 나는 조센진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진짜 개라치를 하면서 여기서는 나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 내가 정말 좋았던 예술을 하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셨듯이 전시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왼손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2020년에는 이게 그 춤췄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SNS를 되게 잘해요. 이게 같이 보면은 되게 수줍은데 근데 SNS에서 막 연락하더니 걔가 그 호주로 잠깐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드니의 어떤 미술관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작품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퍼포먼스 하는 거거든요. 약간 퀴어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거를 보고 너무 재밌다 생각을 해서 거기 작가 인스타가 있길래 거기다 연락을 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대한 전시공간 운영하는 가삼루지를 운영진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혹시 저희와 협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오케이 콜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그때 코로나여서 비대면으로 자기 친구 자기가 또 미술관에서 알게 된 호주 다른 작가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3대3 매칭을 해서 한 8개월간 서로 편지를 쓰고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슴누리질에서 전시해 줄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전시를 해줬어요. 걔네 물건을 받아서. 그리고 아니면 레시피를 주면 그대로 설치를 해줘서 다 어떤 대가가 없는 그냥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전시해 줄게 시드니에서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럼 말고 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포스터였습니다. 가슴누질 기획전. 그래서 편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혜림이에게, 하나에게 하면서 이제 이런 영상의 그러니까 작업의 소스들을 계속 서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미지로 대화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또 제 생각에 작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어떻게 좀 워밍업을 해놔야지 또 뭔가 작업의 소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워밍업을 합니다. 구글 그때 GPT가 없어서 구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시를 서울에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케이크를 꼭 푸고 싶다 해서 제가 하나를 위해서 파란색 케이크를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근데 2021년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윤정이 호주로 아예 그냥 떠납니다.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또 제가 그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가슴 누질에서 열심히 하고 또
가상현실에서 열심히 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일할 때 또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풀다 보니까 일에 성과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주요 출장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회부, 정치부 이런 거를 가면서. 그래서 잘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의 뉴스 영상에 제가 조금씩 등장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캡처는 안 해놨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냥 머리부터 좀 좋고, 근데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런 캐주얼한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가 이메일이 옵니다. 그 3명 교신했던 친구 중에 원래 팀전이 되면 가장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뭘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성격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한테 너네 잘 있었니? 우리 시즌에서 드디어 너희가 전시할 공간을 찾았어. 여기를 너희 전시하러 올래? 이렇게 갑자기 그 메일이 와서 오 정말? 그래서 몰랐는데 너희 우리 편식 교실했던 거 가지고 해, 자유롭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한테 사실은 지금 가상현실이 망했어. 여기는 사실 내가 그 깨끗한 내용을 보여서 그런데 옆으로 화각을 돌려보면 화장실이 푸세식이었고 거지 같은 공간이었어를 그 왠지 말해야 될 건 영상을 찍어서 약간의 세미 다큐처럼 찍어요. 그러면서 하나야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지만 한국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들고 이제 호주로 시드니에 가서 전시를 실제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났고요. 2023년에 전시를 하죠. 갤러리 주인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서 저희가 레시던시처럼 묵으면서 이제 전시를 했고 재밌는 나날들이었어요. 이것도 사실 뭐 기획자님 이제 관에서 일하셔서 그 뭔가 저희랑 좀 다르지만 네, 저희는 진짜 자생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시를 아카이빙 해줘야지 이들이에도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아트바바 말고도 아르코에 그냥 짝좀 두들겨서 해외 전시로 등록시켜달라. 그래서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 시드니에 있는 한인 뭐 신문사 그리고 시드니 방송국 이런 데도 막 연락을 해서 이런 멋진 전시가 있다. 처음에는 안 받아주다가 저희가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카운터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그래서 와서 얘기라도 하려고 해서 그냥 전시 정보를 주고 갔는데 취재를 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카이빙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호주에서는 막 뭔가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저희한테 오늘 효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런 재밌는 일들. 이거는 제게 레시던시에 갈 때 이불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 하나라는 친구가 이불을 빌려줘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이건 그 하나한테 여기 얼마나 거지 같은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고 이제 하나가 옆에 앉아서 처음 봤어요 이때. 아무튼 저는 이제 짧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가상노질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드니까지 전시를 하고 퇴거를 했지만 퇴거하는 과정을 담아서 그거를 가지고 또 제가 좀 더 다듬어가지고 그 영화제도 막 수상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실 오랜 꿈이 영화긴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더 자신감이 붙었고 작가로서 그래서 회사를 확 그만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준 연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모든 모험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특히 90년대 00년생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생으로서 굉장히 그 30대 이후부터는 가족과 커플 혹은 그 같은 학교 이렇게 공동체가 좀 좁아지잖아요. 볼 수 있는 공동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술이나 뭘 하려고 했을 때 근데 미술 이꼴 저는 그래도 좀 반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반제도권에도 익스큐스가 되는 그런 사람 좀 더 비슷한 사람들 INFP가 많은 거 ENFP도 많은 거 아무튼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 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그룹을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저는 학교보다는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재밌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언젠가 확 이렇게 조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니 페이스북 보니까 생각이 많은 친구라고 적혀있어요. 아, 네. 최근의 논문이 나머지 거의 30년 지난 후에 한 노란백은 인간의 실체가 본질적으로 신체화하던 행동이 아니라 제공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자체가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이 진짜 진실되게 말해주세요. 아 진짜로 실체를 한번 말씀드리자. 지금은 인간의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형식에 따라 상징을 제작하는 특성이 되어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각성할 수 있는 걸 말도 안 돼. 솔직히 아직까지는 언니가 뭐 어떤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충돌과 에피소드를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처음으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면서 왜요 언니? 왜 바빠? 아니요? 전화 다 드렸는데 끊겨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안 해? 예 오늘 일 안 해요. 자. 뭐야? 말동무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뭐? 아니, 네. 아니 내 올해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간단히 뭐 할까 해서 뭘 해요? 작업자들이랑 200명이 공연을 전지하는 건데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이긴 했는데 작업에 대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거나 뭐 언니가 좀 연극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 굉장히 마지막에는 막 협력을 해서 막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영화가 있었고 이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가 누군지 모르는데 좀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어떤 공동체가 좀 마련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관계 구조를 보면 위계 질서가 서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팀장이나 어떤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없이 세 명이 평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업을 할 때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왜냐면 모두의 말을 다 존중을 해주면서 내가 이건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런 관계 구조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뭐랄까 잘 일이 진전이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되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직장보다 뭐랄까 더 나은 공동체의 소통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존 제도권 장치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좀 도모를 했고 심사위원도 익명이었고 그리고 절차를 다 생략했고 그냥 우리가 돈도 없고 뭐 여유도 없으니까 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재밌는 건 진짜 다 하자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무물도 하고 뭐 이런 로지로서 답장을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면은 응원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의인안을 해서 답을 하고 누가 이제 제 운영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건 저 일할 때 로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작업도 하고 있어. 대전에 없지 않을까? 가상력, 무의체 벌어진 장소문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인화를 통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를 이제 꾸려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막판에는 이거를 가상노제를 수익 사업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공모를 받았을 때 200팀 이상 나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꽤나 관에서 전시하는 분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대관 문의도 갑자기 많아졌고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서 그러다 보면 이걸로 우리 그럼 좀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이걸로 약간 이렇게 상근 지고 일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저희가 아르코에서 하는 그 예술 공간 뭐 지원 사업이었나? 그거를 5천만 원짜리를 써가지고 막판에 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막판에 좀 현타가 왔던 게 사실 우리 한 200만 원만 줘도 땡큐인데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면서도 이 형 돈 받고 5천만 원 쓰자 해서 정말 썼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일 처리를 할 때 여하튼 서로 이 공동체라는 건 서로 노는 공동체가 아니고 작업 공동체니까 여하튼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그래픽하고 누구는 여기다 연락을 돌리고 누구는 직접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러니까 조별 과제 느낌이 안 들게 서로 정말 재밌어서 나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세 명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일 처리를 했을 때는 막 그 논쟁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팩트 위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막 뜬금잡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23년 2월에 그만둘 것인지 2024년 1월에 그만둘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냥 티스럽게 말하는 거 그게 조금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뉴욕의 M갤러리라고 그리고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던데 창고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런 공간 또 언젠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왜 하고 싶었는지 또 강력한 동기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실현하는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함이 되게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여튼 좋은 영향을 많이 줘서 물론 그런 걸 할 때 좀 힘들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가령 뭐 기사를 쓰다가 포스터에 뭐 문제가 있어 이러면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는 화장실 가져가서 이제 그 두 번째 계정으로 바꿔서 포스터 바꿔서 이제 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하다가 물어보면 지금 장염이 생겨서 오늘 이제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 아까 막 뭐 작년에 왔던 로지 어쩌고 그것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만들었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렇게 이중 행위를 한다는 걸 회사가 모르고 제가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게 제가 요새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약간 결혼이나 연애가 어떤 사람의 이기로는 어떤 페미니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유아기로 돌아가는 퇴행 과정을 받는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되게 막 의지하게 되고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솔로일 때는 굉장히 막 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철학적인 거를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 이제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좀 퇴행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건 긍정적 퇴행이구나. 죄송합니다. 그 독립단체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하튼 성인이 됐을 때도 빡빡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날카롭게 살고 뭐 하나 목적에 해서 이것저것 하고 이러는데 다시 유아기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퇴행 과정, 긍정적 퇴행 과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동등한 관계로 되고 등등.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친구가 계속 생겨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물론 그 만난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계속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코드 맞게. 그러면 또 친해지고 에피소드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지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독립 공동체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약간 지속 가능과 독립 공동체를 서로 뭐랄까
같은 선에 있을 수 있는 말일까? 모순되는 말은 아닐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수익 구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조금 서로 이렇게 만약에 잘 되시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기 전에 그냥 30초만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 챔버 공간이 좀 궁금해서 이 대표님을 한번 차를 같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민모님이 이제 이거에 탄생 비화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1930년대에 만들어진 당시의 강남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로가 서울의 구시가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동네에서 밖에 있잖아요. 그 당시 강남은 아예 용두렁이 아니고 한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약간 개량 주택으로 이제 다량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완전 초가집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한옥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게 근데 이렇게 챔버 사장님께서 이거를 여튼 이제 렌탈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뚝딱뚝딱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한옥 중에서도 A급 한옥이 있잖아요. 그 A급 한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의 그 가이드를 받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독립적인 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치를 꾸밀 수 있었던 게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독립 공동체를 머금고 있는 독립 공간에 뭐랄까 자생력을 부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밖으로 스크린을 바로 치러 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코멘트라든지 왜 이걸 신청하게 됐는지 자유롭게. 공동체 질문은 아닌데 네네네. 이제 원래 학교에서 그 서양화를 네. 하셨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쪽으로 아, 좀 따로 공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영상 쪽으로 좀 하신 건지. 그게 서양에서 영상 매체 수업도 듣고 이랬는데 그 카메라가 전 편하더라고요. 국제보다는 카메라로 누군가를 보는 느낌?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은근히 수줍음이 있는데 카메라를 들면 되게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좀 배웠어요. 그 편집이나 뭐 촬영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우면서 아 영화라는 독립 영화라는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걸 되게 열심히 보게 됐고 미대에서도 약간 그 미술 할 때도 학교 졸업 전시 때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했고 계속 영상 기반으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다큐멘터리도 보면은 그런 미술과 다큐에 섞이는 포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다큐나 혹은 미술 중에서도 미술 중에서 스토리가 있거나 그리고 다큐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감각이나 조금 그러니까 상징 같은 거를 조금 더 담는 그런 거? 경계가 조금 흐려진 거? 그게 같은 범주에서 요즘에는 좀 다뤄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네네. 있는데요. 그 질문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가상로즐이 을지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20년에서 21년까지 을지로에 이제 재개발 임박한 상황에서 엄청 뭐 청년 기획자나 작가분들이 가상로즐처럼 이렇게 독립 공간을 되게 많이 만드셨었고 또 그런 것들이 거의 한 50개 넘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디 을지로에 있었던 공간에 갔을 때 여기 정말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공간 간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이제 다 거의 사라졌잖아요. 이제 세운 구역으로 묶이면서 다 재개발이 되고 이미 뭐 재개발된 구역도 있고 아예 그냥 건물 폭파돼서 공터로 남아있는 구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독립 공간들이 일정한 시기에 엄청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현상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지 그 흔적을 그래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을지로가 그때 많이 만들어진 건 맞고 그
서로 네트워킹은 안 했어요. 왜냐면 미술인들이 대부분 좀 내향적이고 이게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망원경을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운영하는 사람들 미술인들이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은 많이는 안 했던 것 같고 특히 저희랑 비슷한 연령대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희 위에 오브가 있었거든요. 일지로 오브. 그분들이랑 가끔 오다 가다 얘기는 했죠. 근데 저희는 특히 익명으로 운영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삼루즈 운영진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도 사실 외부 장소에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를 좀 피했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회사 다니고 이런데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요. 완전한 나의 자유 공간을 만들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말은 안 하고 다녔는데 하지만 틈틈이 전시장 가죠. 중간 지점이랑 상업화랑이나 혹은 오브도 가끔 가고 이랬었는데 제 생각에 그 을지로가 우리의 그 이번에 전시 주제가 트레이스잖아요. 근데 그때 을지로를 매개로 해서 작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임명 가능하느라고 그냥 좀 휘발성을 했는데 뭐 이미미라든지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작가 저희에서 전시한 작가들도 그때 거의 첫 전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개로 해서 엄청 이제 을지로에 여러 군데에서 막 전시를 하면서 자기 몸집이 되게 커지시고 생명력을 더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시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조금 당당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현학적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봤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대중들이 좀 이렇게 많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었는데 을지로에 50개의 공간이 있다고 사라졌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그리고 그분들도 을지로의 공간들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결국 사람 속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을지로의 그 세대는 없어지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또 어딘가 새로운 공간? 요새는 어디가 또 싼지 모르겠네요. 신당동 이런 데가 좀 싸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또 이런 공간들의 연대가 뭔가 확 일어나면은 또 지금 세대랑 걸맞는 어떤 작가분들이 또 젊은 작가분들이 막 성장을 하시겠죠. 그분들은 신당동이 없어지더라도 그 기운을 머금고 멀리 가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많았던 이유는 대관료가 진짜 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막 부셔도 상관없어. 하니까 작가들한테는 좋았고 그리고 여전히 수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한 스팟이 있으면 한꺼번에 가잖아요. 근데 이 을지로 공간이 확 생기니까 다 같이 가시는 분위기가 생겨서 더 어깨동무하면서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질문이나 뭐 코멘트 없으시면 코멘트 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이런 공동체가 또 재밌는 게 생겼어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오긴 왔거든요. 이게 저는 학교 근처에 자취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전세금을 못 받고 그냥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공간을 이렇게 작가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승인의 기회로 네, 그래서 뭐 오탁집이긴 한데 그래서 그곳을 다 막 이렇게 진짜 부시고 해가지고 근데 약간 전시 공간으로 쓰진 않았고 이제 전시를 뭐랄까 되게 준비해보는 그러니까 설치 준비해보고 뭐 그런 공간으로 썼었는데 그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싶었는데 오늘 렉처를 보면서 뭔가 전시를 설치를 약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전시를 했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약간 결과물이 생기면 재밌어서 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사이트도 잘 해놓으시고 네. 유튜브나 이런 아카이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맞아요.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통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려면 계속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언어로 계속 찍어내기? 굿 퀄리티보다는
그 포스터도 아예 이렇게 만드시니까 네네 포스터 되게 다 만들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그 그래픽 연마하는 시간도 되고 모든 결과물로 서로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 놀이터에서 만든 친구들인데 결과물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뭐 님도 못 뽑았다고 굉장히 좋았던 그 공간 지금 계속 있으세요? 네, 근데 올해 뭐 여름이나 가을쯤엔 이제 경매 끝나면 넘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같은 작가긴 한데 이제 공간 운영에 대한 생각이 조금 그걸 1년 동안 해보면서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좀 그쪽으로 뭔가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 친구분과 함께 어떤 거를 이 이름을 만들어서 동호회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이 가슴누지 이름 만들었던 이걸로 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